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논제부터 볼게요. 제시문가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그래서 가를 기준으로 나다를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비교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주류와 하위 문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하고, 한 사회 내에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한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 세대, 성별, 계층, 직업, 취향 등을 매개로 다양한 하위 문화가 존재한다. 자, 세대별로 공유하는 세대 문화, 지역 사회에 나타나는 지역 문화,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반문화 등이 대표적이다. 자,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를 설명하는데 뭐 대부분이 공유하면 주류 문화, 소수 일부만 공유하면 하위 문화. 근데 이 하위 문화는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분류,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하위 문화는 그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의 문화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 다양한 형성 요인과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문화를 다채롭게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적인 거고, 반면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구별되기를 원함에 따라 종종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주류 문화를 견제하기도 변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주류 문화에 편승하거나 그 자신이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거고, 뒷부분은 중립이죠. 그래서 긍정, 그리고 부정,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내용이 이렇게 차례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우리가 제시문 나를 읽어보고 다도 읽어보면 차이점이 저절로 밝혀지겠습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 잘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볼게요. 나에서는 대한민국 가요계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 한 TV쇼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들의 성공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당시 패널들은 이제껏 본 적 없던 음악 스타일에 노골적으로 난색을 표했어요. 어떤 갈등이죠.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갈등과 혼란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뷔 한 달 만에 1집이 40만 장이 팔리며 급기야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1위를 휩쓸었죠. 이른바 X세대를 대변하는 문화 아이콘의 탄생이었어요. 자, 이 부분도 해석이 가능하죠. 위에서 나온 문화적 정체성과 소속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 뭐 소속감, 이걸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아무튼 자, 문화 아이콘의 탄생,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 아이콘의 탄생은 성공한 거죠, 이 문화가. 그래서 이거는 주류 문화로 이렇게 바뀐 이런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주요 음악 문법에 도전하고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견인했어요. 스타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죠. 그리고 앨범이 발매될 때면 늘 머리 색깔, 의상, 음악 스타일, 가사 등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40대는 공연윤리위원회와 적잖은 마찰을 빚었죠. 일부 가사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정 지시에 반발해 수정은커녕 가사를 전부 없애고 연주곡으로 바꿔버렸죠. 그런 시간들이 모여 지금 아이돌이 케이팝이 있게 된 거죠. 자, BTS의 노래와 노래가 주는 건강한 영향력이 전하는 해외 매체들도 케이팝의 역사를 말할 때면 서태지와 아이들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상호작용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냥 이제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영향력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체크해 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류 문화냐, 하위 문화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하위 문화가 맞고, 그 다음에 X세대의 문화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갈등과 혼란? 맞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여기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류 문화의 상호작용. 그래서 견제하기도 하고, 뭐,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주류 문화가 되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드러났죠.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제시문 가에서 나온 기준들이 나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분석이 되면서 해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똑같이 다와 같은 방식으로 다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같은 게 있으면 공통점으로 정리하고 다른 게 있으면 차이점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다의 2002년 래퍼인 에미넴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파일 마일이 성공하며 OST 루즈 유어셀프가 12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것도 역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주류 문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보고 해석을 해보고요. 1970년대 후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이거는 이제 소속감 정체성에 해당되는 거겠죠. 소속감. 뭐 이렇게 시작한 힙합은 랩은 곧 사회 비판이라는 틀을 정립하고 이게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랩의 정체성, 틀을 정립하고 1980년에서 90년대 갱스터 힙합, G펑크 등을 거치며 대중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어때요? 대중화의 흐름. 여기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미 이제 주류 문화로 바뀌게 된 거죠. 성공했다라는 거죠. 주류 문화로. 하지만 힙합은 여전히 인종적인 색채를 유지하고 있었고, 뭐 정체성이죠. 폭력성, 선정성 등의 특징도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에미넴 등장과 함께 마침내 팝 문화의 주류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에미넴에 의해서 랩이 소수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 하위 문화였었는데 이게 사회 비판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적 주류로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런데 힙합은 이후 점차 초창기와는 다른 궤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변화한다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해서 변화. 여기서는 상호작용은 없는데 어쨌든 변화시키기도 하고 스스로 변하기도 하죠. 이렇게 아무튼 변화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언젠가부턴가 자유분방, 솔직함, 일탈, 거리문화와 같은 힙합 본연의 이념과 정신은 비난, 혐오, 폄하, 자기과신 등으로 물들어갔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변해버렸네요.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주류 문화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물질을 맞는 쾌락적 정서의 바탕을 둔 마초이즘적 자기 표현 방식에 매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부작용이라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가와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에서는 어쨌든 가에서는 하위 문화였던 거죠. 다도 마찬가지로 하위 문화. 그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주류 문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주류 문화가 되면서 이 하위 문화의 특징인 일부 세대의 정체성, 소속감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 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다에서도 이 소속감, 하위 문화의 특징이죠. 요거를 우리가 언급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류 문화로 성공했다. 여기서 문화적 아이콘이 됐다. 주류 문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성공한 거죠. 문화의 주류로 변화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 갈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갈등의 어떤 기준이 되는 다에서의 내용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주류 문화의 갈등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뭐 억지로 찾아보자면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주류 문화와 갈등했다까지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지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 나온 주류 문화냐 하위 문화냐에 대한 이런 어떤 분류에 대한 기준이 우선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느냐
뭐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기본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특징, 긍정. 이 부분 해결이 됐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은 나에서는 있었어요. 나에서는 있었는데 다에서 이거를 찾기가 조금 좀 애매해요.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 요거는 있었죠. 그죠? 변화된다. 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제시문 가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관계, 하위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주장해주고 뒷부분 요약을 통해서 논증해주고 있는데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의 작용 속에서 문화와의 작용 속에서 각종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나아가 주류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갈등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시킨다, 주류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에서 보면 갈등이 있고 변화시킨다가 다가 아니라 여기서 앞에 나오듯이 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갈등과 혼란도 물론 있지만은 자기가 이제 주류 문화로 바뀌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전혀 우선 가의 기준에서 가를 요약할 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이 충분치 않지 않은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류 문화로 변화될 수 있다. 언제든지 주류 문화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뭐 글자 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호작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와 다에 적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으로서 먼저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단, 제시문 나와 다는 모두 하위 문화가 점차 주류 문화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고 있네요. 여기서 좀 편입되는 과정. 둘 다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가에서 먼저 언급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죠. 둘 다. 이들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문화라는 점에서 세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동시에 제시문 나에서도 서태지와 아이들 신세대, X세대겠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흑인 문화라든지 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와 기존 음악 체계에 대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반문화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반문화라는 것은 사실 제시문 가에 있는 뭐랄까 굉장히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하위 문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하위 문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잠깐만요. 그 안에서 세대 문화 그 다음에 지역 문화, 그 다음에 반문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반문화를 들고 와서 나와 다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위 문화 중에 그 세부 내용 중에서 반문화를 들고 와서 이거를 비교를 한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반문화다라고 하면 제시문 나는 음, 실험하고 도전했으니까 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선정성, 폭력성 이런 것은 맞지 않지만 사회 비판, 반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문화라는 말은 적절하긴 한데 우리가 이거를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직관적으로 이건 반문화네라고 들어가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저 밑에 있는 세부 내용을 반문화로 우리가 기준으로 쓰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고 또한 모두 초기에는 주류 문화와 갈등을 빚었지만 점차 주류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 자신이 주류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해서 공통점을 굉장히 분량을 강조해서 쓰고 있고 주류 문화와 갈등을 빚었다는 부분도 나는 맞는데 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상호작용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다 부분이 완전히 제시문에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문화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주류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점으로 하위 문화이면서 각 세대의 일부 구성원들의 소속권과 정체성을 대변하면서 그 다음에 주류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가 기본 사항이고, 반문화의 특징을 가진다는 플러스 알파라고 봤으면 좋겠고, 주류 문화와 갈등을 빚었지만 이게 여기에서는 요 내용은 답안에선 쓰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쓰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이후의 행보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자, 나의 서태지와 아이들이 오늘날 아이돌을 중심으로 케이팝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케이팝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면, 다의 힙합은 자유분방, 솔직함, 거리 문화와 같은 힙합 본연의 이념과 정신을 버리고 너무 베꼈었어요. 너무 베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차이점이 이렇게 균형 있게, 공통점과 균형 있게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분량을 맞춰줘야 되는데, 제시문에서는 풍부하게 글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따로 자기가 정리해서 창조해 내기보다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분량상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지를 만든 쾌락적 정서의 바탕을 둔 마초이즘적 자기 표현 방식의 등등 너무 베꼈었다. 이건 조금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분량이 좀 줄어서 두 줄에서 세 줄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베껴 쓰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톨릭대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파이널 수업에서 이런 부분 인정해 주는지 혹은 인정 안 해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각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되고, 논술 여러 대학을 준비하는 고2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작한 입문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 조금 아쉽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문제 역시 비교 문제인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복잡하긴 했죠.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는 과정에서 단순히 글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기준들을 찾아가지고 적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조금 발전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